안녕하세요. 건강과 통증 채널,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안면신경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직접적으로 치료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통증의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그쪽에서도 이제 얼굴에 대한 통증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얼굴에 대한 통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학문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떤 술기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성상신경절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자율신경 치료를 위주로 하는 그런 치료와 단순한 진통제 위주의 요법을 처음에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아주대학교 이제 신경통증 클리닉 연구강사로 있을 때 아주대학이 좀 더 거기서 많은 안면 신경통, 3차 신경통 환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이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있다가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쭉 그 통증 의학과로 이렇게 병원을 이제 꾸려가는 와중에도 많이 이제 안면신경통 환자가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약간 어떤,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3차 신경의 문제로만 통증을 주로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주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응용은 신경학을 하면서 어떤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육하고 연관된 문제, 그런 게 계속 통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경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연관되는 부분, 턱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는 부분,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얼굴에 통증을 유발한다는 부분이 학문적으로도 많이 쌓이고 제가 치료하면서 경험으로도 많이 쌓여서 그런 부분에 이제 치료를 많이 하면서 이제 안면 통증 환자가 이제 많이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의 통증, 비정형 안면신경통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의 통증은 이제 흔히 3차 신경통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3차 신경통은 특징적으로 전격적이면서 아주 순간적으로 번개를 맞듯이 아주 심한,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초에서 수분 정도로 짧게 왔다가 그 다음에 통증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게 3차 신경통이기 때문에 3차 신경통 분들은 본인이 거의 3차 신경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그 이외에 나타나는 얼굴 통증은 거의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도 상당히 다양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서로 많이 설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 통증으로 오시는 분도 너무 다양하게 오시고 치료해 보면 실적으로 그 환자의 그 통증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개별화돼야 되고 그 사람에 맞춰서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얼굴의 통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증,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신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이 또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 감각. 즉 뭐냐면 당연히 달 때는 닿아야 되는데 이게 좀 쓰리다든가 그 다음에 뭐 따갑다든가 어떤 이상 감각, 정상적이지 않은 감각, 이런 것도 통증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감각의 소실, 어떤 부분은 되게 감각이 무뎌지기도 해요. 이런 것도 정상적인 신경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범위의 통증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시린 감각. 시린 감각은 약간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건 자율신경이랑 연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통증입니다. 그리고 또 오시는 분 중에 이렇게 얼굴이 부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부어서 오시는 분.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거는 약간 순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약간 림프 순환에 가까워요. 림프 순환. 그게 이제 우리가 근육도 순간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 붓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되면 그게 이제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림프의 순환이 정체가 되면서 붓는 겁니다. 이런 것도 큰 범위의 다 통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 무딘 사람, 뭐 이상 감각, 시린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다 통증이고 얼굴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오래 지속되면서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게 다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통증의 양상이 매우 다양한데 그럼 이 통증은 왜 오는 걸까요? 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통증의 그 양상이 되게 다양합니다. 3차 신경하고 연관도 되지만 턱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경추의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복합됐는데 이걸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많은 부분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하다가 그 다음에 교합이 안 맞다 보니까 턱주의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신경통 오신 분도 있고요. 발치를 하다가 이제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다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얼굴에 어떤 시술을 하다가 그 이후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어떤 타박이나 얼굴에 맞는다든가 또 이제 어떤 경추, 목의 문제, 특히 상부 경추의 문제가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이런 얼굴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거는 대다수가 어떤 자극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에 주로 이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영양학적으로 신경이 되게 불안한 상황, 신경에도 신경이 건강하려면 필요한 영양이 있습니다. 그런 영양학적으로 신경의 올바로 공급이 안 돼서 신경이 약간 불안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목 경추라든가 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같이 복합되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이 풀리지 않고 만성화 됐을 때 그래서 어떤 신경의 통증이 어떤 네트워크화 됐을 때 문제가 계속되면서 비정안면 통증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네, 복합적인 신경의 네트워크가 있네요. 통증이 발현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턱을 치료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턱을. 근데 이제 턱이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치과에서 잘 치료하려고 이제 하더라도 약간 교합이 또 안 맞는다든가 의도치 않게 이래서 이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턱의 문제는 3차 신경에서 조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의 문제가 실제로 턱의 근육의 움직임은 3차 신경이나 운동신경인데 그 부위가 문제가 되더라도 감각신경인 정상적인 타 부위의 감각신경이 그 회로를 같이 타고 가기 때문에 교란을 받습니다. 교란. 그래서 이제 근데 3차 신경은 바로 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부 경추, 경추는 7마디가 있는데 1, 2, 3번을 거쳐서 루프를 형성해서 뇌로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얼굴에서 뭔가 예민해질 수 있는 신경의 상황이 생기고 또 거기다 목까지 안 좋아서 경추가 안 좋아서 그 신경회로가 지나가는데 그쪽이 불편하다면 신경은 2차적으로 또 교란을 받습니다. 예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뇌로 들어가는데 뇌로 이게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감각을 인지하는 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또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는 데로 가요. 여기는 이제 감정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든가 그때 되게 예민한 상황이라면 거기서 또 신경이 한번 교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감각이 타는 감각이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세게 누르고 아픈 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목이 또 안 좋다면 거기서 좀 더 날카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변연계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좀 더 통증을 아주 예리하거나 뭐 따갑거나 이런 증폭되는 감각으로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목의 문제라든가 어떤 스트레스를 담당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이 뇌 안의 변연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복합되면 통증의 양상이 어떤 감각의 양상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얼굴은 단순히 어떤 감각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굴의 표정을 만듭니다. 표정근이 있어요. 이거는 얼굴에서 나오는 7번 신경에서 안면신경에서 조절을 받는데 이 얼굴에 통증이 계속되면 안면신경이 표정을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아닙니다. 표정만 짓는 건데 그 표정근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또 2차적으로 또 통증이 온다는 거죠. 요 지금 이 안면 7번 신경에 대한 얘기는 학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제가 계속 치료하면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실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턱의 문제, 얼굴의 감각의 문제, 경추의 문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문제,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만드는 또 7번씩 안면신경의 문제 이런 게 복합돼서 서로
연결이 상당히 밀접하게 되면서 안 좋은 쪽으로 꼬이면 안면신경통으로 이제 가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신경과라든가 뭐 정신과라든가 이런 병원을 통해서 약물 복용을 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제 신경과나 정신과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게 어떤 스트레스하고도 연관된 정신적인,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된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얼굴의 통증은 되게 감정적으로 좀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정신과나 신경과에서 드시는 약은 뭐 예를 들어서 항경련제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약이죠. 항경련제라든가 항불안제, 항우울제라든가 자율신경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진통제 이런 거를 주로 복용하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 약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치료를 하는 거라면 물론 이제 상당히 좋은데 약간 약에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용을 하면 어느 정도 편해지만 완벽하게 통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신경계의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리셋을 하는 과정, 이게 새로운 세팅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감각을 좀 둔화시키는 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줄이는 쪽으로 치료를 해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약을 드시지만 여기서 치료를 해 가면서 통증이 주는 만큼 약을 좀 줄이는 걸 좀 권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경의 네트워크를 살려주면서 약물의 좀 의존도를 좀 줄여가는 쪽으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신경계를 네트워크를 정상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병원이 치료하는 치료의 관점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어떤 문제점을 아까 야기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얘기했고 영양적인 부분도 잠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병원에 올 때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좀 영양 수액을 많이 권합니다. 그중에 특히 신경계에 도움되는 부분을 많이 권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은 한번 예민해지면 신경 스스로가 좀 회복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회복되게 만들고 신경이 제 기능을 하게 하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좀 제 기능을 하는데 되게 필요한 부분은 미네랄로는 뭐 다양한 미네랄이 필요하지만 아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중에는 여기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게 비타민 B12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수액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부어서 오는 분들은 비타민 B6가 그 우리가 이제 신경쥐의 붓기를 줄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물론 신경도 안정화시키지만 근육의 경련도를 줄여줘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영양 수액을 쓰는 게 신경과 근육을 안정화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는 수액으로 해서 좀 고용량을 넣어주는 게 일단 신경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수액요법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제는 이제 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턱의 문제가 좀 연관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어떤 표정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적절히 이렇게 문제된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사를 이용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주사지만 좀 가능하면 세밀하게 그 문제된 근육만을 차에서 풀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턱하고 연관됐다면 턱 주위의 근육을 꼭 같이 치료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경이 우리가 목을 통해 가기 때문에 아까 했듯이 경추를 적절히 치료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가능하면 약물을 안 쓰지만 필요하면 적절한 약물을 같이 시행해 가면서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 레이저 치료가 신경의 회복에 좀 도움을 주고요.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어떤 단순화된 게 아니라 좀 개별화되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 안면 신경통이 잘
치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물론 이 병에서 뭐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시면 꼭 얘기하는 게 몇 회의 치료에서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병에서 다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병에서 치료하는 부분이 안면신경동 기존에 이제 치료했던 부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제 치료를 시도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분은 되게 또 만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병에서 이런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좀 더 치료를 받는데 좀 더 신뢰하고 좀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